서울의 한 대형마트 세일 중입니다. 시식하고 가세요.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마트 한가운데서 누군가 열심히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름 아닌 풀무원 판촉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은 정보를 제공하고 반응을 수렴하죠. 설치된 카메라 센서로 고객을 만나면 홍보 활동을 하고 장애물을 감지하면 장애물을 피해 주행하는 등 AI 자율주행 기능도 탑재했죠. 이처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로봇은 점점 생활에 다양하게 밀접하게 있는데요. 이제는 현대자동차 생산라인까지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 현대차가 인수한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족보행 로봇인 아틀라스 신형 모델을 공개했죠. 사람처럼 머리와 몸통, 팔다리가 달렸고 두 발로 걷도록 고안된 로봇이에요. 지금까지 아틀라스는 관절을 움직일 때 높은 압력을 가한 기름인 유압을 썼는데 이번 모델은 유압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기 모터를 쓰면 크기와 중량, 소음이 줄어들고 민첩성도 높아지죠. 지금까지 휴머노이드의 개발은 가능성보다는 회사의 차세대 기술력을 보여주는데 그쳤다면 새로운 모델들은 실제 양산 및 산업 적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차이가 있죠. 인간과 함께 생산 라인에 투입돼 부품 수송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한 관계자는 현대차는 차세대 자동차 제조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며 아틀라스를 위한 완벽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로봇이 복잡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도 개발하고 있다며 향후 아틀라스의 이를 적용하면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늘의 사연은 한국 로봇 산업이 세계에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휴머노이드 개발사인 피규어 AI는 독일 BMW와 제휴를 맺고 공장에 로봇을 올해 안에 배치할 계획을 세웠죠. 이 모델은 인간의 음성 명령에 응답해 커피를 만들어주는 등 머신러닝과 LLM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죠. 피규어 AI는 오픈 AI와 협업한 로봇 피규어 1의 시연 비디오를 공개했어요. 영상에서 지금 무엇이 보이냐는 질문을 받자 테이블에 놓인 접시 위에 빨간 사과가 있고 컵과 접시가 있는 건조대가 있고 당신은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근처에 서 있다고 말하죠.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하자 오른손으로 사과를 들어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다소 느리지만 사람의 행동과 유사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테이블 위에 있는 여러 사물 중 사과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코리린치 피겨 AI 수석 엔지니어는 우리 로봇은 시각적 경험을 설명하고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기억을 반추하고 추론을 구두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규어 01은 챗 GPT 운영사인 오픈 AI가 투자한 만큼 양산 단계에 이르면 인간과의 의사소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창업자인 브렛 에드콕은 운 좋게도 AI, 소프트웨어 및 기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고용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죠. 업계에서 휴머노이드를 상용화하겠다는 호언장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규어 AI가 큰 주목을 받자 로봇의 진심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즉시 맞불을 놨죠. 그는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두 발로 걸어다니는 영상을 자신의 X에 공개했어요. 빠른 속도로 걷고 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스쿼트를 하거나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짚는 등 훨씬 정교한 무브를 보여주고 있어 로봇공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2세대 옵티머스는 30% 더 빠르게 걸을 수 있고 무게도 10kg를 줄였어요. 특히 2세대 옵티머스는 기존 옵티머스와 비교했을 때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발에 발가락 관절이 추가되는데 인체에 가까운 보행 동작을 추구하기 위함이죠. 고정되어 있었던 목에도 관절이 추가되어 고개를 숙이거나 돌릴 수 있게 됐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동작을 구현하는 로봇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로봇 업계에서는 옵티머스의 손이야말로 로봇 기술의 정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인간의 손과 거의 흡사한 형태로 설계, 제작됐어요. 향후 AI 기술 탑재를 통해 인간이 하는 업무를 대신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슬라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작동 시간이 8시간 정도로 상당히 길어요. 상용화에 가장 다가갔으면서도 필요한 기능을 갖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AI 기술을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확장하기 위해 똑똑해지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머스크는 말했죠. 업계에서는 머지않아 테슬라가 옵티머스 상용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로봇 업계에서는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회자되고 있죠.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5년 38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지고 로봇 출하량이 140만 대에 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발표했던 전망치와 비교했을 때 시장 규모는 6배, 출하량은 4배나 증가한 것인데요. 그만큼 생성형 AI와 결합해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휴머노이드의 상용화 시기가 훨씬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죠. 보고서를 통해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2031년 출하량 100만 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전기차와 스마트폰,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죠. 이대로라면 10년 내로 자동차 한 대 가격으로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휴머노이드가 산업 현장, 일반 가정에 보급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골드만삭스가 로봇 산업의 빠른 성장을 예상하면서 상용화 시기를 앞당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발전입니다. 생성형 AI가 확장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디지털 공간 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언어 모델을 로봇에 적용할 수 있다면 명령만으로 조종하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죠. 실제로 디지털 공간 내에만 있는 AI 기술을 적용해 사람처럼 인식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챗GPT처럼 자연어 명령만으로 로봇을 조종하는 시도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은 AI 모델이 급격하게 발전한 덕분에 개발 속도에 가속이 붙었죠. 두 번째는 제작 원가의 하락입니다. 불과 1년 사이 생산 비용은 40%가량 하락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고사양 로봇의 경우 제작 비용이 1년 사이 10만 달러가 떨어졌습니다. 부품의 가격이 과거 예상과는 달리 날로 저렴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공장용 휴머노이드는 1년, 소비자용 휴머노이드는 예상보다 2에서 4년 빨리 보급될 것으로 예측되죠. 이런 로봇 패권을 두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국가별로 제조 역량이 나눠질 것이라고 보았죠. 미국이 소프트웨어를 이끌고 공급망과 저렴한 제조 비용을 제공하는 아시아가 생산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죠. 현재 로봇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은 실리콘밸리 로봇 생태계를 육성하고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과 제조 분야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실행하고 있어요. 미국의 투자는 200억 달러 규모로 투자액의 60%를 차지하죠. 사업 로드맵을 통해 제조업, 의료, 헬스케어, 재활 로봇 등 총 6개 분야에서 개발 계획을 세웠죠. 이에 중국도 로봇 굴기를 통해 미국에 지지 않으려 하죠. 세계 최대 로봇 시장을 보유한 중국은 2015년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로봇을 10대 핵심 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2025년까지 로봇 산업 매출액을 연평균 20% 이상 높이겠다고 선언했죠. 로봇 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죠. 다만 중국의 경우 세계 최대 로봇 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죠. 특히 모터, 센서, 감속장치 등 핵심 부품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다고 해요. 이에 2025년까지 핵심 기술과 부품, 소재를 70%까지 자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요. 실제로도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상하이를 비롯해 베이징, 선양 등 10곳에 달하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중국 로봇은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고 전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죠. 환급금 혜택 등 보조금을 퍼부으면서 중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 미국 등 비해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죠.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존재감이 높아지자 미국에서는 데이터 소유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보조금으로 성장한 중국 업체들이 정보를 언제든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죠. 또 급격히 발전하는 로봇 기술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인간군인 대신 살인 로봇들이 전쟁을 벌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데요. 세계경제포럼은 세계 위험 보고서에서 살인 로봇을 지목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 규칙을 뒤흔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러한 가운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무기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업계의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죠.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비롯 오픈 로보틱스 등 기업 6곳은 공동 서한에서 고도의 로봇이 계속 등장하면서 악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로봇의 무기화라고 밝혔죠. 로봇 업계가 이례적으로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죠. 본격적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접목시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죠. 생성형 AI 기술이 국가 간 경쟁으로 치닫고 있듯이 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될 로봇은 국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이제 막 발전하는 로봇 AI 시장에서 한국만의 강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죠. 한국의 경우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에 강하기 때문에 해외 산업을 유치해서 관련 제조 소재 부품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죠. 스마트폰, 자동차 분야에서 자국 시장을 지키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듯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로봇 시장에서도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사연 맛집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